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앞의 영상에 이어서 108페이지 직접 해보세요. 원룸의 내벽 그리기 이 내용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설명할 기능은 복사, 명령어로는 COPY고요. 단축 명령어는 CO 또는 CP 둘 중 하나 본인이 편한 거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목깎기, 필렛, 단축 명령어는 앞에 한 글자 F로 사용하는 요 두 가지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앞에 영상에서 완성한 외벽 요 형태를 가지고 조금 내용을 덧붙여서 요런 벽을 추가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책에 보면 아주 디테일하게 치수가 요렇게 적혀 있을 텐데 이 치수는 외벽의 안쪽에 있는 선을 기준으로 아래쪽과 왼쪽으로 치수를 기입해 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입한 이유는 복사라는 기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하면서 기능을 디테일하게 설명하진 않았지만 보여드린 기능이 몇 가지 있었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될 게 Ctrl C, Ctrl V로 사용하는 복사, 붙여넣기예요. 이렇게 원하는 형태를 클립보드에 복사했다가 그대로 붙여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명령어가 CO 또는 CP로 사용하는 복사라는 기능이에요. 이걸 사용하면 선택한 객체와 동일한 객체를 여러 개 추가로 만들 수가 있는데 옵션도 꽤나 쓸만합니다. 배열이라는 옵션을 사용을 해서 5개를 똑같은 간격으로 배열을 한다. 혹은 내가 지정한 거리 안에 5개가 일정한 간격으로 나열되도록 복사한다. 이렇게 사용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옵션 키워드가 없는 기본 기능인 동일한 객체를 클릭한 위치에 새로 생성하는 이런 방법으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잘 보면 Ctrl C로 복사해서 붙여 넣는 거랑 복사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기준점을 지정하고 붙여 넣는 거랑 일반적인 용도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피보다는 Ctrl C, Ctrl V를 훨씬 많이 사용하게 될 텐데 일정한 경우, 어떤 경우냐? 지금처럼 같은 형상을 여러 간격으로 나열하고 싶을 경우 그럴 땐 복사라는 기능이 훨씬 우월해요. 물론 이 형태를 만드는데 제가 설명하는 방법만 있는 건 아닙니다. 훨씬 더 많은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복사라는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복사라는 기능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완성된 형태를 잘 살펴보면 요 선은 요 선과 평행하죠. 그리고 나머지 수평한 선들은 전부 다 위에 있는 선과 평행합니다. 그리고 수직인 선은 요 선과 평행하죠. 그렇다는 뜻은 한 땀 한 땀 거리를 입력하며 선을 직접 그려도 되기는 하지만 아주 긴 선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수직선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그리드를 그려놓고 필요 없는 부분을 제거해도 동일한 형상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그 방법대로 설명을 진행을 할 거고 그러기 위해서 책에 간격을 미리 치수로 적어 둔 겁니다. 자, 이렇게 도면을 어떻게 그리겠다는 계획을 머릿속으로 세웠으면 이제 그리기만 하면 되겠죠. 이 수직선을 주어진 치수대로 아래쪽으로 복사하시면 됩니다. 복사라는 기능 사용을 할 거고요. 기능을 실행한 뒤에 객체를 선택해도 되고 또는 객체를 선택한 뒤에 기능을 실행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복사라는 기능을 실행한 뒤에 기준점 아무데나 찍어주고요. 그리고 복사할 방향은 아래쪽으로 수직하게 복사하면 되죠. 그러니까 직교 모드를 켜놓고 마우스를 아래로 쭉 내린 다음에 여기 있는 숫자들을 똑같이 타이핑하시면 됩니다. 1150 내려간 만큼 하나 복사하고 1350에서 하나 복사하고 1500에서 복사하고 1700에서 복사하고 그리고 더 이상 복사할 내용이 없으면 엔터나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기능을 종료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수평으로 제가 필요한 선들은 모두 다 만들었고 수직으로 필요한 선들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복사라는 기능을 실행을 해서 객체를 선택하고 마우스를 왼쪽으로 쭉 뺀 뒤에 복사할 거리만큼 1000 엔터, 1200
엔터. 1250 그리고 2150, 2800, 3000 이렇게 다 입력을 한 뒤에 엔터를 눌러서 기능을 종료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전체적인 틀은 다 갖췄습니다. 이렇게 생긴 그리드에서 제가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제거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했던 트림, 요걸 사용해도 돼요. 근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했다시피 자르기는 교차점이 너무 많거나 혹은 잘라내야 될 부분이 너무 짜잘할 경우에 불편한 점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요걸 먼저 사용하기보다는 필렛, 목깎기라는 기능을 먼저 사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 직접 사용하기 전에 기능을 설명을 해야겠죠. 대충 선을 그려놓고 이어서 설명을 하자면 목깎기란 기능의 단축 명령어는 F입니다. 단축 명령어가 짧다는 뜻은 그만큼 많이 사용한다는 뜻이라고 했죠. 자, 기능을 실행하고 두 선을 순차적으로 클릭을 하면 그 두 선이 만나도록 알아서 연장해줘요. 두 선의 교차점까지 자동으로 늘리고 만약 더 긴 부분이 있다면 잘라내서 정확하게 한 점에서 만나도록 선을 편집해 줍니다. 이렇게 교차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클릭한 위치에 따라 이렇게 남을 수도 있는 거고 아래쪽이 남을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오른쪽이 이렇게 남을 수도 있겠죠. 클릭한 위치에 따라 어느 부분이 남을 건지가 결정이 되고요. 그리고 옵션 키워드를 잘 보면 반지름이라는 옵션도 있어요. 즉, 요 두 선이 만나는데 언제나 뾰족하게만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만나는 부분이 일정한 반지름을 가진 호로 동그랗게 만나도록 그리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에 반지름이라는 옵션을 사용하는 겁니다. 거리값을 대충 500 정도로 설정을 하고 이 선을 클릭한 뒤에 아래쪽에 있는 선을 클릭하면 두 선이 만나기는 하는데 만나는 부분이 둥글게 반지름이 500인 호로 작성되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둥글게 혹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뾰족하게 만나도록 한 번에 선을 정리하는 게 목깎기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책에서 자세히 설명하진 않았지만 목깎기에는 꽤나 여러 가지 옵션이 있어요. 먼저 폴리선, 이 옵션을 사용하면 선택한 폴리선의 모서리를 한 번에 목깎기 해주게 됩니다. 지금은 컨트롤 Z를 눌러서 반지름이 0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반지름을 다시 500으로 설정하고 그런 다음 폴리선 옵션을 사용해서 폴리선을 선택하면 폴리선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되는 거죠. 이렇게 해주는 옵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떨 때엔 요 두 선이 만나는 위치에 둥글게 호만 작성하고 싶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엔 자르기라는 옵션, 키워드 보면 자르기가 있죠. 이게 초기 값은 자르기인데 자르지 않기로 설정을 하고 두 선을 선택하면 교차되는 위치에 추가로 호만 그려주게 돼요. 이렇게 직접 잘라낼 수도 있고 잘리는 위치에 호를 추가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을 사용하다 보면 마우스 커서 옆에 표시되는 메시지를 깜빡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두 번째 객체를 선택할 때 메시지를 보면 Shift 키를 누른 채 선택하여 구석 적용이라고 써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객체를 선택하면 둥글게 마무리가 되지만 Shift를 누른 채 선택하면 설사 반지름이 0이 아니더라도 뾰족하게 처리된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객체 선택하고 두 번째를 선택하려고 그러면 미리 보기에 둥글게 표시되죠. 반지름이 500이니까요. 근데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미리 보기를 확인하면 반지름이 설정되어 있어도 뾰족하게 마무리를 해줍니다. 이런 옵션도 있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필렛이란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르기를 하나씩 하기 전에 큰 틀만 목깎기, 필렛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반지름을 0으로 다시 바꿔준 뒤에 요 선이랑 그리고 가장 아래쪽 선, 그래야 마무리가 되겠죠. 요 선이 완성이 된 거고 그런 다음 요 부분 그리고 요 부분을 정리를 할게요. 가장 아래쪽 선, 가장 왼쪽, 그 다음에 가장 왼쪽, 그리고 위에서 두 번째 요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쪽도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요 두 번째 선을 가장 아래쪽 선이랑 목깎기를 하고
그런 다음 가장 아래쪽 선을 가장 오른쪽에 있는 선이랑 못깎기를 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못깎기를 해주면 큰 틀은 완성이 된 거예요. 트림, 자르기를 사용해도 같은 작업을 할 수 있었겠지만 이렇게 자잘한 부분을 하나하나 클릭해서 자르려면 피곤하니까 큰 틀만 못깎기로 정리를 한 거고요. 그런 다음 트림이란 기능을 사용해서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주면 모든 편집은 끝나게 되는 겁니다. 내벽을 그리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이렇게 도면을 완성했으면 완성한 도면은 저장해 줘야만 합니다. 컨트롤 S를 누르셔도 되고요. 응용 프로그램 메뉴나 신속 접근 도구막들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편집이 모두 끝난 도면을 저장하면 위에 있는 별이 제거될 겁니다. 이 파일 탭에 보면 도면 이름 오른쪽에 별이 표시가 되고 있어요. 저 별은 저장하지 않은 내용이 사용 중인 도면에 있다는 뜻입니다. 도면을 새로 만들면 아무런 작업도 하지 않았으니까 별이 붙어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화면을 움직였다. 그러면 도면을 바라보고 있는 뷰포트의 좌표가 바뀌었고, 그래서 사용 중인 도면에는 저장되지 않은 데이터가 있으므로 별이 표시됩니다. 이때 사용 중인 도면을 저장하게 되면 파일 탭에 표시되던 별이 제거돼요. 대충 이름을 테스트라고 지정을 하고 저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별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이번 영상에서 설명할 내용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116페이지 03-3번 벽과 문에 창문을 넣어 원룸 완성하기 이 내용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